부총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성영욱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액화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장표를 넣은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CO2 배출 규제가 2050년에 넷제로로 이제 바뀐다는 거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두 번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 보면서 제가 그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이 첫 번째 그 초기 전략은 2018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50% 감축이었고요. 5년 만에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2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요. 다음번 규제는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음번 규제는 완전 제로, 넷제로도 아니면 어떤 강제성, 뭐가든 어떻게든 다음번 규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50% 감축에 대한 목표로 이제 많은 기업들, 연구소들 관련 연구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제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 회사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사들이 더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회사의 전략들이 어떻게 수정될지 그런 것들 사실 좀 많이 관심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 장표를 좀 말씀드렸고, 요 앞에서도 보신 자료인데, 사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같은 요런 그 장치들은 브릿지 기술이나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효율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경제성 측면으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CO2 규제 측면에서는 과연 이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료를 바꾸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제일 좋은 방법일 테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기존에 이렇게 했던 관련 기업들을 하루아침에 다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접고 다른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실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연료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좀 기관들에서 많이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미래 연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연료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연료가 어떤 거가 있고, 이제 그 기술들이 지금 좀 구현이 가능한지 밑에 기술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LNG, 디젤뿐만 아니라 LNG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LNG도 이제 현재 연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얼터너티브 퓨얼이라고 부를 때 LNG는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요. 미래 연료는 이제 수소, 아모니아, 이퓨얼하고 바이오 디젤, 바이오 퓨얼 요 정도까지 이제 미래 연료로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메탄올, 이퓨얼, 바이오 디젤, 바이오 퓨얼들이 사실은 지금 제일 적용 가능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동력원으로 보면 엔진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인 것 같고요. 대신 인프라 측면에서 이퓨얼하고 바이오 디젤은 연료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는 의외로 좀 엔진 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행정 엔진은 여전히 좀 개발 중이고요. 그 앞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수소가 의외로 지금 퓨얼셀이 지금 당장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타입 어프로벌 받은 제품도 있고요. 수소 연료로 쓰는 선박 추진 시스템, 이거는 현재 바로 사용 가능한 기술이고, 사행정 엔진에 제가 옐로우로 표시해 놓은 건데,
빨간색은 지금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예, 옐로우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고 까만색은 아직 개발이 뭐 안 되거나 개발 의도가 조금 떨어진 우선순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옐로우 저 수소 엔진은 이미 육상에는 사용적 엔진이 있는데 뭐 선박 쪽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좀 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 그러면 어떤 수소를 쓰더라도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레이 수소, 그 전에는 이제 블루 수소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연료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도 육상에서는 아직까지도 블루 수소는 친환경 연료라고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도 친환경 연료라고 생각은 드는데 IMO 기준에 따르면 사실 블루 수소도 미래는 이거 연료로 쓰면 안 되는 수소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관심이나 전략들 어떻게 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액화 수소는 이제 선박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이제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LNG처럼 액화된 상태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뭐 앞에서 많이 얘기하신 특징들인데 다 좀 넘어가고요. 요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요 액화 수소가 보통은 이제 그 폭발 한계가 더 넓어서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그니션 에너지도 낮았다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공기 중에 이렇게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선박에서 이제 연료로 사용하거나 할 때 세이프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은 연료전지 나중에 이런 그 규정이나 만들 때 조금 제가 어떤 성급이나 뭐 기관들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연료전지는 일단 지금은 이제 제 이런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예전에는 뭐 전기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일종의 발전기고요. 네, 그 효율이 되게 높고 요즘 제일 이슈는 사실 이제 수소를 연료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요즘 그래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똑같이 나온 얘기인데요. PMFC, PAFC, MCFC, SOFC 이렇게 5가지 연료전지가 4가지 연료전지가 있고요. PAFC, MCFC는 저희도 좀 많이 검토했었는데 선박이 적용하기에 좀 부피가 커서 좀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PMFC 아니면 SOFC가 선박용으로는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쓰는 거는 지금 현재는 PMFC만 가능하고요. 뭐 이거는 뭐 육상 해상 다 공통인 얘기입니다. SOFC는 수소 연료 쓰는 모델이 상업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쓸 수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뭐 산업계에서 쓸 정도로 검증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소 얘기하면 이제 PMFC 쓰고 LNG 연료를 써서 이제 SOFC에 LNG 연료를 써서 효율을 좀 높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해외 동향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MF 하이드라라는 액화 수소를 연료로 쓰고 PMFC를 추진 동력으로 쓰는 실제 선박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최초의 액체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이 아마 요 선박인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H2 바지 1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선박이라고 좀 하면 바지선인데 요 제로 에미션 선박이고 요 나이키가 자기 회사들 물건을 나를 때도 CO2 배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료는 수소를 쓰지만 그린 수소를 쓰고 연료전지가 적용된 이런 선박이고요. 어떤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자기들 산업 전략에 의해서 이런 선박들을 앞으로 좀 작지만 종종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액화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DMV하고 개발을 해서 DMV에
AIP를 받았고요. 그 했던 범위는 액화수소 벙커링, 그다음에 연료 탱크, 연료 공급 시스템하고 메가와트급 연료 전지, 그다음에 DC 전력 그리드하고 전력 제어 시스템까지 이렇게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저희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 범한 퓨얼셀하고 정우엔이하고 에센시스 이렇게 같이 수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연료전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연료전지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원리를 말씀드릴 겸 연료전지가 안전하다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 수소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반응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95점짜리 답입니다. 실제로는 수소는 산소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세이프티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이 그 얇은 멤브레인 막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막이 찢어지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원리상으로 보면 연료전지가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소하고 산소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수소는 수소 가스로 들어가서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해질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이 전해질은 가스 타이트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가스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캐소드라는 부분에서 수소 이온하고 공기 중 산소가 만나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를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연료전지 운전압은 거의 상압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약간씩 가압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거의 상압입니다. 그 얘기는 요 연료전지의 수소 라인이 깨져서 리크가 생겼다 하더라도 매우 작은 양, 연료전지에 들어가 있는 매우 작은 유량만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빠른 디퓨지비티 특성을 잘 이용하면 환기 시스템만으로 얘의 그 세이프티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육상에 쓰는 제품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용 연료전지는 집에 보일러실에도 넣고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도 지하 주차장에도 돌아다니고 있죠. 그 정도로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료전지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범한 퓨얼셀하고 같이 한 메가와트급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연료전지 모듈이 100kW 출력이고요. 요게 10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연료전지 모듈 섹션이 이렇게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료전지 모듈을 운전하기 위한 다른 모듈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료전지 전체 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한 수소, N2, 에어 서플라이, 쿨링 모듈들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해서 요거는 이제 메가와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앞에 보여드린 요 연료전지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연료전지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장치이고요. 이제 연료전지 모듈 안에 이제 요 작은 스택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들로부터 이제 DC 전기가 나오는데요. 육상용하고 마린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제한테 물어보셨으면 타입 어프로벌을 받는 거죠. 육상용이든 뭐 선박용이든 선박에 쓰는 타입 어프로벌을 받으면 뭐 선박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타입 어프로벌을 받기 위한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저희가 좀 이 DMV하고 하면서 본 게 이 그 연료전지 모듈에 대한 방폭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나 가정에 쓰는 보일러용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비방폭 타입이고요. 성급에서는 성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 요게 연료전지 스택이고요. 요 안에 연료전지 수소 가스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가 존 제로고요. 연료전지 스택이 있는 구역은 존 1이라고 디파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통적인 성급의 기준에 의하면 당연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요 주위에 있는 장비들이 다 방폭 처리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타입 어프로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주위에 있는 이 장비들이 전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타입 어프로벌 받는 것도 좀 힘들고요. 받아서 여기 적용한다고 하면 또 부피가 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이 ARP 상에는 그 통용이 됩니다. 요 그 하자드스 존 1N이라고 해서 IC 기준에 따라서 네, 비방폭으로 네, 존 1N으로 네, 존이 좀 완화되면 비방폭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것들이 통용이 되는데 실제 타입 어프로벌에서도 이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네, 방폭은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네, 비방폭 처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전지 그 외부에 있는 모듈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름만 보시면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쿨링 모듈은 연료전지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도 엔진처럼 똑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뭐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인데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네, 연료 공급, 네, 연료 탱크는 양쪽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전지로 공급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료 탱크는 일단 요 450루베짜리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서스 316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공 단열이고 네, 펄라이트 인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은 따로 이제 펌프는 없이 LNG의 PBU 같은 시스템으로 네, 되어 있고요. 뭐 여기 리던던시 얘기가 잠깐 있긴 한데 요건 저희 컨셉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컨셉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외에는 이제 다른 뭐 백업 연료나 백업 동력원들을 저희 여기 없이 그냥 운항되는 제로 에미션 선박을 구현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내부 시스템들이 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성급에서 요구한 대로 다 이중화되어 있어서 연료 공급 시스템의 요 그림들은 다 지워져 있지만 요런 리던던시 시스템들이 다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그 스위치보드는 3개로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그 맨 처음에 타겟으로 잡았던 선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했고요. 요 그리드는 네, DC 1000V 그리드로 잡았습니다. 요건 저희 계산을 해보니까 AC보다 DC로 하는 게 좀 효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뭐 AC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 실전에서 어떤 뭐 이게 좀 배치도 해야 되고 케이블 길이도 해봐야 되고 뭐 이래야 돼서 뭐라 수치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효율성만 보면 네. DC 그리드가 연료전지 그리고 배터리를 메인 전원으로 썼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이제 배터리 연료전지가 들어갔을 때 아마 기존에 있던 그 선원들 그리고 선사들 아마 제일 좀 우려하시는 게 어떻게 운전을 할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모든 고민들을 저희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력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력 시스템은 일단 배터리하고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같이 혼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연료전지의 부하 특성, 수명이 감소되는 부하 특성 운전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회피하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 배터리가 이제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로직을 만들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프로님. 그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그 제가 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수소 연료를 연료전지로 추진한 선박에 대해서 조원소에서 상용화를 바라보는 시점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은 언제쯤으로 실제로 상선에 수소 연료전지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작은 모듈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 IMO에서 발표한 중기 대책을 보면은 한꺼번에 제로 에미션 가는 게 아니라 10%, 뭐 30%, 50%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단계별로 수소 연료전지라는 게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있지 않을까? 어떤 중기 대책에 따라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실 대형 선박에서 이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수소 저장 문제도 있고요. 거의 10메가급 이상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이크로 그리드의 독립적인 해당 환경에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제일 크고요. 그 점들을 저희도 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상선의 연료전지 적용은 뭐 좀 특수한 액화수소 뭐 추진선, 운반선, 네 이런 데가 있으면 좀 적용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뭐 일반 상선에 적용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은 선박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작은 선박들은 이미 좀 빨리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유럽의 이제 보조금 제도가 의외로 좀 강력하고 앞서 보여드린 프로젝트도 사실 보조금 지원을 받고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작은 선박 위주로 빨리 보급되지 않을까. 근데 단계별로 어떻게 그걸 적용될지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